예. 제가 그 방콕을 잠깐 다녀왔는데 태국에 여름에 예. 진짜 방콕이죠. 진짜 방의 코가 아니고, 예. 태국에 방콕 갔다 왔는데 그 한국보다 훨씬 시원했어요. 그 정도였군요. 뭐 태국 방콕으로 뭐 피서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올 여름 우리나라 더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그 무더위 속에서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에 빠져 있었다면 그나마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제가 있었을 댓글도 한번 달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더워도 그 시원한 카페에서 커피, 냉커피 한 잔 네. 시켜놓고 이거 뭐 히가시노 게이고 책 읽는 게 뭐 가장 좋은 비서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냉커피 안 드시잖아요. 그래도 좀 먹죠. 여름에는. 여름에 좀 여름에는 드세요. 너무 더우니까. 아니 뭐 물도 얼음물 안 드시고 정수만 드시잖아요. 차가운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예. 아니 그나저나 지금 뭐 댓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저희가 전 세계 애청자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럼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죠. 예. 또 뭐 정확한 지점까지는 안 나와도 예.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콜롬비아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한국인이시겠죠, 당연히. 예. 거기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유, 깜짝 프로그램 놀랐죠. 최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계신 분들은 많을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하고 있는데 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통계 뜨거든요. 그렇죠. 예. 예. 틀림없이 누군가 듣고 계시는데 안 나타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해외에서 듣고 계신 첫 번째로 댓글이 이제 저희가 아주 격하게 환영해드렸죠. 네. 그리고 교수님이 주로 격하게 환영을 하죠. 저는 이제 눈팅. 그 답글을 또 제가 마침 그 태국의 방콕에 있을 때. 저 방콕에서 쓰신 거예요? 예,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글로벌한 프로그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을 애청해 주시는, 뭐, 어디 계시든 상관없고요. 특별히 뭐 해외에 계시다면, 특별히 나 어디에 있는데 잘 듣고 있노라 한 말씀만 해주시면 예. 교수님 더 신나실 거예요. 굉장히 반갑죠.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인가요? 예, 오늘은 매스커레이드 2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스커레이드 호텔 우리가 다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매스커레이드 2부는 그 최근에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시리즈물로 나오는 작품 중 하나이고요. 그 앞선 방송에서 매스커레이드 호텔을 다뤘는데 네. 그거의 다음 편으로 바로 나왔어요. 다음 편이거군요. 예. 그래서 2017년 9월에 네. 그리고 또 3편이 나옵니다. 매스커레이드 나이트라는 작품이 나와서 3부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매스커레이드 시리즈가 총 3부인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예. 지금 매스커레이드 2부가 바로 2부군요. 그렇죠. 2부가 됩니다. 예. 재밌는데. 그 시리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매스커레이드 시리즈 1편의 제목이 그 호텔이잖아요. 네. 매스커레이드 호텔. 그래서 그 호텔이 중심이 되어서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사건들을 다룬 그 소설들인데요. 이게 정통 뭐 추리 소설은 아닌데 본격물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이 호텔에서 벌어지는 정말 아주 다양한 사건들과 그 사건에 연루된 인간 군상의 그 이면에 숨겨진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어져요. 그러게요. 이 소설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매스커레이드라는 단어도 지난번에 그 호텔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면이잖아요. 가면. 그렇죠.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그 이면과 내면의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네. 아주 그 심리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시리즈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매스커레이드 시리즈 1편이 2011년 9월에 그 작가 데뷔 25주년 기념작으로 나왔고요. 그렇군요. 2011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1편이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3년 후에 2014년에 그 오늘 다룰 매스커레이드 2부가 일본에서 출간됐고요. 그리고 또 3년 후인 2017년에 그 3편인 매스커레이드 나이트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마침 이 방송 들으시는 시점에 바로 한 일주일 전쯤에 네. 그 2018년 8월 30일에 그 3편인 매스커레이드 나이트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8월 중순인데 요게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이게 나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별 차질이 없다면. 아마도 이것도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분명히 올라갈 그렇겠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요 일본 출간일이 2014년 8월이고요. 네. 이게 87번째 총 작품 중에서 네. 79번째 작품이고요. 87작품 중에 79번째. 예. 정말 최신작 중에.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들으실 때는 이제 저기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여덟 네, 그렇게 되겠죠. 아니죠. 일본에서는 87작품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맞습니다. 국내에 국내 번역서가 거. 이제 좀 더 한 권이 더 그렇습니다. 많아지겠죠. 이 작품도 그 소설 스바루라는 그 소설 잡지에 네. 13년에서 14년에 걸쳐서 연재가 됐고요. 한국에는 딱 1년 늦게 2015년 8월에 그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이렇게 소설을 연재할 수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게 참 부러운 점이죠. 그런 잡지를 사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예, 거죠. 참 부럽습니다. 예. 예. 이건 뭐 그 페이지는 뭐 적당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 1편은 되게 길었어요. 네. 504페이지였는데 이 2부는 344페이지입니다. 이 작품도 그 유명한 예, 양윤옥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 3부작 다 양윤옥 선생님이 그 번역을 하셨어요.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콜롬비아에서 듣고 계신 분 예. 갤럭시 크리스. 예, 맞습니다. 아이디도 멋지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매스커레이드 2부. 여기 1편이 매스커레이드 호텔인데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 저희가 이거 그 호텔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워낙 그 높은 순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독자 10,000명 투표에서 매스커레이드 호텔이 5위를 했어요. 5위를 해가지고 야 이게 뭐 도대체 그 10위 안에 든 작품들이 정말 쟁쟁한 작품들인데 이 매스커레이드 호텔이 5위에 있기 때문에 좀 놀라울 정도의 순위이고요. 네. 물론 뭐 2011년 주간 문예춘추 선정 미스테리 베스트 10에서 10에서 4위를 했고요. 호텔이 1편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마침 그 최근에 들은 뉴스인데 그 일본에서 2019년에 이 매스커레이드 호텔을 영화화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바로 제가, 내년에. 예,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정보를 물론 교수님 나름의 라인으로 쫙 얽고 계시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알려주시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네, 도움이 이 됩니다. 3편 매스커레이드 나이트 번역된다는 거는 네. 우리 한번 여기 와서 같이 방송했던 그 히가시노 광팬님. 아,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네.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겠죠. 맞아요. 처음 알려줘가지고 저도 아,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자, 이게 오늘 소개해드린 것이 이제 2편인데 매스커레이드 2부는 그 1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땠나요? 인기가? 예, 이게 그 1편도 인기 있었지만 2편인 2부도 못지않게 인기 있었어요. 보면은 원래 그 매스커레이드 그 책을 낼 때 단행본을 먼저 내거든요. 하드커버로 된 단행본을 먼저 내고 그 반응에 따라 이 보고판이 문고판을 내는데 네, 페이퍼백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그 매스커레이드 2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단행본을 내지 않고 문고판으로만 출간을 하였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값이 좀 저렴하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래서 예. 한 달 반 만에 100만 부가 팔렸어요. 100만 부가. 저도 2부가 책을 갖고 왔는데 예. 아, 좀 갖고 계신 게 예, 문고판이군요. 문고판입니다. 요거 사진 찍어서 좀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놓겠습니다. 네, 예. 예. 참, 이 일본어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이게 저기네요. 8,100원짜리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3,000원에 사셨네? 3,300원. 중고서점에. 중고서점에 예, 있었던 것 역시. 같아요. 예. 예. 그것도 페이지 바뀌면 또 사셔야죠. 예, 그 표지.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또 그 뭐 많이 팔린 것뿐만이 아니고 네. 그 일본 잡지 중에 다빈치라는 잡지가 있는데 요 서적 관련되는 뭐 잡지 같아요. 이 잡지가 뽑은 2014년 올해의 책 1위에 올라 있고요. 매스커레이드 2부가요. 이 다빈치가 이 매년 뽑는 북 오브 더 이어에서 이제 1위를 한 건데 네. 이거는 좀 그 공신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점 관계자, 독자, 문필가 등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대상으로 투표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해 그 미야베 미유키 그 유명한 뭐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소설이었고요. 예, 이거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조금 좋아하는 히가시노 그렇죠. 게이고가 예, 쟁쟁한 작가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인기 있었던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스커레이드 2부가 이 3부작 중에 2부인데 사실은 1부인 매스커레이드 호텔의 프리퀄이라면서요. 그 전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흥미로운데요. 예, 맞아요. 이 처음에 그 1편인 매스커레이드 호텔에서 그 중요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몇 명이 있는데 네. 그 형사로 나오는 사람이 니타. 남자죠? 맞습니다. 그리고 호텔리어로 나오는 나오미. 여자분. 예. 네. 그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쭉 펼쳐졌었잖아요. 예, 호텔에서. 예. 근데 그
호텔에서 만나기 전에 과거 이야기를 과거의 줍니다. 이야기.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3부작인데 2부다 그러면 1부의 뒤이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요게 예. 사실은 프리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단편이에요. 네. 또 장편이 아니고 오. 그 호텔은 장편이었는데 맞아요. 예, 이건 4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2편은 나오미의 이야기이고 네. 그리고 또 2편은 니타 형사의 이야기이고 근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교묘하게 서로 접점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의 또 아이, 장점이죠. 머리 참 좋고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그 니타가 조사하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있는데 네. 그 용의자가 나오미가 근무하는 호텔에 묵었어요. 그리고 수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니타 형사가 가서 했으면 분명히 만났을 텐데 니타 형사가 안 가고 그 부하 그 경찰관을 보내요. 네.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부하 경찰관이 남자인가요? 여자입니다. 아, 여자군요. 여자가 예. 가게 되고 그래서 소설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만나지 않고요. 그러면 메스커레이드 호텔에서 처음 만나는 처음 거군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그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는 못하는데 그 니타 형사가 그 여자 부하 경찰관을 보내서 그 나오미하고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그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타 형사하고 그 후배 그렇죠. 여경찰관.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저 호텔에서 일하는 여성 이름이 뭐라고? 이 말을 듣자 리사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듯 강하게 고개를 가로젓었다. 그건 말 못해요. 아, 왜?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여자 대 여자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두 손으로 입을 가려버렸다. 게다가 그 여자 이제 그 호텔에 없어요. 어제 내가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하려고 전화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니타는 치 하고 혀를 찼다. 아, 참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 총명하신 여성 프론트 클러크를 말이야. 엄청 미인이에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니타는 입가를 구부린 채 먼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도쿄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사건 하나를 이제 막 해결하고 난 참인데도 뭔가가 시작되는 전조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예. 요게 그 메스커레이드 2부 제일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바로 앞입니다. 예. 네, 조금 더 거기서 있어요. 이제 메스커레이드 호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아주 그 예측을 하게 만들어 주죠. 네. 아니 근데 리사가 예. 그 호텔에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니타는 그 호텔에 가서 나오미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근데 거죠. 그게 아닌 게 또 이 왜 호텔에 없다라고 했냐면요. 예. 그 나오미가 도쿄 지점에서 오사카 지점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만났어요, 리사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도쿄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만나게 되죠. 예, 제가 호텔은 읽었거든요. 물론 기억이 안 나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분은 전혀 안 읽었어요. 뭐, 잘 모르시겠죠. 오늘 책도 네. 처음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어로 가득 찬 저 책. 아, 그 호텔도 갖고 오셨군요, 책을. 호텔 이제 예, 단행본이고. 이것도 일본 책이네요. 예. 일본은 아직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있나 봐요. 그렇죠. 예. 오른쪽부터 해서. 이건 이제 나이트. 아, 이건 나이트. 예, 이번에 번역되는. 예. 잘 다룰게요. 너무 눈여겨보신다. 예. 뭐 읽을 수도 없는데요. 뭐. 예, 책을 찍거나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소개하는 작품 메스커레이드 2부. 요게 단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요게 지금 들으시는 방송 바로 다음 편이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알려드리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그 편이라고 스포일러 그러죠? 편이죠. 스포일러 편이라고. 근데 그것도 좀 또 얘기하면 좀 도와주세요. 그 원고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좀. 그것도 네. 조금 그 스포일러 편도 네. 좀 말씀 미리 드려야 되는 게 다 할 수는 다가 없죠. 아니고 예, 그 예. 네 번째 이야기. 아, 좋아요. 예, 좋아요. 그게 메인입니다. 메스커레이드 2부라는 제목을 가진 그럼 그거 네 편 중에 한 편만, 편만, 예. 스포일러 바로 다음 편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줄거리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예, 우선 가볍게라도. 아주 짧게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가면도 제각각이라는 건데, 그 코르테시아 도쿄 호텔에 취직한 지 4년째가 이제 되는 그 나오미 앞에 옛날 남자친구였던 다카시라는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이 다카시는 전 프로야구 아주 유명한 선수였고 탤런트인 그 마사히로의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 그와 함께 이제 그 매니저기 때문에 투숙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 밤 그 나오미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신과 불륜 관계인 애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호텔에 이제 같이 이제 묵게 됐는데 이 호텔에서 실종되어 버렸다면서 자신이 다음날 오전 해외로 떠나기 전까지 그녀를 좀 찾아달라는 자살하면 안 되니까 예. 그 요청을 해서 나오면은 뭐 대량 난감하죠. 어우, 이건 뭐 대량 난감 정도가 아니고 흥미진진한.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게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은 네. 짧은 단편인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책 갖고 오셨죠? 예. 저 좀 빌려주고 가셔도 예, 되나요? 그럼요. 이건 예. 안 읽은 거니까. 재밌습니다. 아주 네. 굉장히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그 루키 형사의 등장. 아, 이거 니타 얘기인가 니타 본데요? 얘기입니다. 네, 니타 예, 형사. 이 경시청 수사 일과에 배속된 지 얼마 안 된 신입 형사인데 니케 고스케는 그 화이트데이 밤에 발생한 한 사업가의 살인 사건 수사에 참여합니다. 그 피해자 그 쇼이찌는 그 밤중에 러닝을 하다가 살해당했고 현장 부근에는 범인이 그를 기다리며 잠복했던 것을 보여주는 5개의 담배꽁초가 남겨져 있어요. 그 쇼이치의 주변에서 원한이나 치정에 얽힌 범행 동기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 이 수사가 답보 상태로 가는데 그 니타는 번개처럼 떠오른 발상으로 그 위장된 진실을 간파해내면서 범인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곧 수사가 해결될 것 같던 순간에 이 니타 형사는 예상 밖의 복잡하고도 아주 교활한 어떤 맨 얼굴의 진실과 맞닥뜨린다는 그렇군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가면과 복면인데 이 코르테시아 도쿄 호텔의 그 전형적인 오타쿠 이 5인조가 체크인을 해요. 나오면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이 이 호텔에 예약한 미모의 그 여류 작가 다치바나 사쿠라가 묵는 방을 알아내 만나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5명은. 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사쿠라 작가가 그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그 편집자 모치즈키에게 상황을 알리고 아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5인조를 주시하는데, 이 다치바나 사쿠라로 이 숙박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 속 여성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인물이에요. 아, 재밌네. 여기까지만 하죠. 예. 요 메스커레이드 2부는 스포일러 네 번째 이야기. 할까요? 예, 그러게요. 시간이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그때 하기로 하죠. 메스커레이드 2부, 요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고, 메스커레이드 2부 요 작품에 4개의 단편이 있고, 네 번째 작품 이름이 바로 이 책 전체의 제목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요 네 번째 것, 요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예. 스포일러 편으로 함께 할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총 4편 중에 한 편만 스포일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 좀 감안하셔서 득실을 잘 따져보신 다음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작품을 위해서 히가시노 게이고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요것도 그 메스커레이드 호텔 할 때 그대로 했던 이야기인데 네.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갖고 왔어요. 뭐냐면은 그 코르테시아 도쿄 호텔이 그 모델인데 네. 실제 그 호텔에서 있습니다. 이게 니혼바시에 있는 로얄 파크 호텔이라는 네, 곳에서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장기 투숙했다 그랬죠. 아니 그럼 메스커레이드 호텔을 쓰기 위해서 장기 투숙한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럼 같이 다 구상을 했던 거군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 예. 예. 그리고 이 뭐 그렇게 쓰고 나서 호텔을 이제 쓰고 나서 네. 뭐 상상력을 극한까지 쏟아부었다는 실감이 든다. 그만큼 작업의 보람도 충분히 느꼈다. 앞으로 똑같은 작업을 한다 해도 이보다 더 잘해낼 자신은 없다. 뭐 말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독자 댓글도 아주 칭찬 일색입니다. 참 좋습니다. 네. 예. 일본 거죠? 그렇습니다. 독자. 템포도 좋고 예전에 히가시노 게이고로 돌아온 느낌. 단편 장편을 막론하고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 메스커레이드 호텔을 무척 재밌게 읽어서 바로 사봤다. 결론을 말하자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예. 여러 곳에 숨어있는 복선을 찾는 재미에 결국 전부 읽어버렸다.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다 읽고 나니 메스커레이드 호텔을 다시 읽고 싶어졌다. 예. 이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프리퀄이니까. 예. 예. 평소 단편을 별로 읽지 않는 나로서는 연작 소설집이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재밌었다. 실제 호텔 세계는 잘 모르지만 계속 상상하게 만드는 작은 디테일들이 풍부한 현장감을 준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예, 독자. 이렇게 다작을 하면서 늘 평타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는 작가도 흔치 않을 것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모든 책을 100%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번역돼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다. 이만하면 다 되죠. 대단하신 거죠. 일본어로 네. 읽진 않았을 그러니까요. 테니까요. 책을 덮으며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는 재밌다를 연발했다. 재밌고 슬슬 잘 읽힌다. 아기처럼 인간의 심리적 허점을 콱 찔러오는 스파크 같은 건 없었지만 역시 재밌다.
생각지도 못한 범인이 밝혀지고 작가가 미리 던져둔 복선들이 떠오르면 재미가 다시 2배로 늘어난다. 킬링타임용으로 짜릿하면서도 짧은 소설을 원하시거나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추천하고 싶다. 예. 글을 뭐 이렇게 잘 아주 잘 쓰셨어요. 우리 애청자분 중에 한 분 아니실까요? 그러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여기 단편 소설 4편이 들어있는 건데 예. 그중에 4번째 작품만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설을 안 읽으신 분들 어떡하지? 애매합니다. 4편 네. 중에 한 편만 하기 요걸 때문에. 이제 득실을 잘 따지셔서 요거는 들어도 되겠다. 요 하나 정도는 생각하시면 안 읽으셨어도 들으셔도 예.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르테시아 도쿄 호텔에서 근무한 지 4년이 된 나오미는 코르테시아 호텔 오사카점이 문을 열자 이곳에 지원을 나와 있습니다. 딱히 지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나오미는 모시고 있는 상사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해서 오사카에 와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단순 지원만이 아닌 젊은 직원들의 교육까지 겸하는 모양새라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도쿄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오미는 안도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미모의 여자 손님이 프론트로 다가와서 하룻밤 숙박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 손님에게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자 나오미는 참지 못하고 장미 향기가 아니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 향기가 좋다는 칭찬에 그 여성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의 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하는 시간 중에 한 중년의 남성 손님을 나오미가 상대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호텔 밖으로 가다 말고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자신이 실수로 호텔의 수건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왔다면서 돌려주고 다시 나갑니다. 그 바로 후에 어제 장미 향기가 났던 여성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나오미에게 다가오는데요. 나오미는 호텔에서의 일하는 것에 대해 이런 철학을 마음에 담아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호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나오미는 새삼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다. 호텔맨은 결코 그 가면을 벗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무슨 가면을 쓴 사람들인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제목 자체가 매스커레이드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편 그 장면은 바뀌어서 이 다이오 대학 캠퍼스로 가는데요. 네. 다이오 대학 20학부 캠퍼스에서 사람이 살해되었다는 신고가 10월 5일 오전 10시에 종합 상황실로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의 경관이 뛰어나가 현장을 확인하게 되고 이후에 형사인 니타 고스케가 사건 현장을 방문합니다. 살해된 사람은 오카지마 다카오라는 52세의 다이오 대학 20학부 교수였어요. 오카지마 교수는 어제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가 혼자 사용하는 교수실에는 열쇠가 채워져 있었으며 주차장에 서 있는 교수의 차를 발견한 조교들이 여벌 열쇠를 이용해서 교수실에 들어갔다가 죽어있는 교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인은 외상에 의한 쇼크사였고 등을 찌른 흉기가 심장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깊이 찔려서 죽은 것인데요. 니타 형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리사라는 여성 경찰관을 같이 일할 파트너로 묶어주게 됩니다. 리사는 전혀 경찰관 같지 않은 모습과 말투를 가져서 걱정이 태산인 니타 형사인데요. 대학교 연구실의 조교들로부터 정황을 듣게 되는데 오카지마 교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치가 그저께와 어저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마도 교수의 차를 이동한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제기돼요. 그리고 조교들에게 오카지마 교수가 뭔가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조교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카지마 교수는 반도체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라서 그런 분을 잃은 것은 큰 손해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카지마 교수와 동등한 기술을 가진 분은 죽은 오카지마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남바라 교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바라 교수는 교토의 학회에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다른 학생들을 차례대로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서는데 한 학생이 따라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니타는 무슨 이야기냐며 묻자 그 학생은 남바라 교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바로 뒤에서 남바라 교수가 나타나요.
조금 전에 학생은 입을 굳게 다물게 되고 니타 형사와 리사 경찰관은 남바라 교수를 만나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남바라 교수에게 오카지마 교수에 대해서 묻자 남바라 교수는 오카지마 교수가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하고 또한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오카지마 교수가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카지마 교수가 죽었지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연구실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갈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니타는 남바라 교수의 알리바이를 묻자 남바라 교수는 어제는 교토에서의 학회 때문에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증인들도 많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타 형사가 어제의 행적뿐만이 아니라 그저께의 행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남바라 교수가 아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제 행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습니다만 그저께는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남바라는 눈이 둥그레졌다. 그저께? 네, 그저께부터 교토에 계셨죠? 그렇긴 한데 하지만 왜죠? 뭐가요? 아니, 그저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없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야 오카지마 교수님이 살해된 것이 어제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그저께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저께 밤에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요? 난바라의 눈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그저께도 학교에 참석을 하셨죠? 그 뒤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후 6시 이후부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난바라가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느껴졌다. 학회 끝난 뒤에 나 혼자 식사를 하고 일찌감치 호텔에 돌아갔는데요. 예, 이 남바라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러네요. 어저께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데 그저께 얘기를 하니까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지를 못해요. 미심쩍네요. 예,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오카지마 교수의 살해 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오카지마 교수는 언제 살해됐냐면은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 밤 8시에서 11시 사이에 살해되었고요. 범행 현장도 연구실에서 살해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연구실에서 살해한 후에 바로 옆의 교수실로 옮겼다는 것인데 그리고 교수실 문을 잠근 후에 주차장에 있던 오카지마 교수의 차를 다른 주차장으로 옮기고 학교를 빠져나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타 형사는 아무래도 남바라 교수가 이 마음에 걸립니다. 조교가 나중에 또 알려주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남바라 교수는 죽은 오카지마 교수와 공동 연구자이기는 했지만 오카지마 교수의 기술로 표준이 정해질 거라서 만약 오카지마 교수가 죽지 않았다면 남바라 교수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사건 발생 3일째 남바라 교수를 경찰서로 임의 출두하게 만드는데요. 그곳에서 남바라 교수를 취조하는데 일단 오카지마 교수가 죽은 10월 3일 밤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남바라 교수는 왜 자꾸 3일 밤의 알리바이를 묻느냐면서 답답해해요. 4일 날이 아니고 3일 밤의 알리바이를 묻느냐면서 결국 남바라 교수는 3일 밤의 자신의 알리바이를 대지 못합니다. 교토의 호텔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 호텔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바라 교수는 3일 밤에 교토에서의 알리바이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추궁을 하자 남바라 교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정말로 오카지마 교수가 죽은 날짜가 3일 밤이냐고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계속된 추궁에 남바라 교수는 솔직하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3일 밤에는 교토의 호텔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묵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교토가 아닌 오사카라고 자백을 합니다. 하지만 오사카의 어느 호텔인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가 그곳에서 만난 어느 여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리사 경찰관이 혹시 불륜 아니냐고 이렇게 묻게 되니까 남바라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녀는 유부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지를 못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바라를 돌려보낸 후에 그 형사들의 회의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남바라가 3일 밤에 알리바이가 없는 것은 불륜 때문이라서 한편으로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알리바이가 좀 없는 게요. 4일 밤에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하거든요. 또 이 남바라가 오카지마 교수가 정말 3일 밤에 죽었느냐고 계속 묻는 것이 뭔가 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어요. 이에 그 니타 형사는 아마 남바라 교수가 실행범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오카지마 교수를 10월 4일에 죽이게 시켰는데 무슨 착오가 생겼는지 3일에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바라 교수는 4일 밤에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는 의견을 니타 형사가 내놓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에서는 남바라 교수를 다시 불러서 호텔 이름을 대라고 추궁하자 남바라 교수는 어쩔 수 없이 호텔 이름을 대는데 그곳은 코르테시아 호텔 오사카 지점이었어요. 남바라 교수는 호텔 이름까지는 알려주지만 절대로 함께 묵은 여성의 이름은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경찰에서는 유부녀를 만났다는 남바라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설마 살인을 앞둔 사람이 유부녀를 만나서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이에 리사 경찰관을 코르테시아 오사카 호텔에 파견해서 남바라의 그날 행적에 대해서 조사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사카의 코르테시아 호텔에 출장을 온 그 리사 경찰관은 호텔에 협조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남바라의 10월 3일 밤 행적에 대해서 탐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상대하게 되는 호텔리어가 다름 아닌 이게 나오미인데요. 파견을 나와 있었죠. 오사카 지점에. 이 리사가 나오미에게, 경찰관인 리사가 나오미에게 지난 10월 3일 밤에 이런 사람을 봤냐면서 남바라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나오미가 대답하기를 3일 밤에는 못 봤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둔감한 리사 경찰관은 그럼 못 봤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에 눈치를 채우게 돼요. 3일 밤에는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날에는 봤냐고 그렇죠. 다시 이제 묻죠. 예. 그래서 나오미는 이 10월 3일보다 한참 전에 남바라를 호텔에서 봤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오미에게 그 누구냐면은 나오미에게 가방에 넣고 온 호텔 수건을 돌려준 사람이 바로 남바라였어요. 여기까지 말을 해주고 이제 헤어집니다. 리사 경찰관은 그 돌아가지 않고 끈질기게 호텔 직원들에게 이 남바라의 사진을 보여주고 다니면서 탐문 수사를 하고 다녀요. 근데 뭐 별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그 나오미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리사 경찰관을 사무실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줘요. 사실 호텔 직원은 좀 그 호텔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리사 경찰관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남바라가 자신의 이름으로 본인의 그 본명으로 이 호텔에 묵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7월 10일입니다. 한참 전이죠. 10월 4일, 3일이 보다도. 그 7월 10일이고 다음 날 호텔 수건을 가방에서 꺼내 반납하고 떠났고요. 그 바로 다음에 그 장미 향기가 나는 여성이 체크아웃을 했는데 나오미는 그 남바라가 그 여성과 함께 지난 밤을 보냈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남바라가 반납한 수건에서 그 여성에서 났던 장미 향기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요 얘기는 우리가 바로 지난 방송에서 잠깐 했었죠. 그 얘기군요. 예. 그렇다면 그 둘 사이는 그 불륜인가 하면은 그 나오미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두 사람은 각자 본인의 본명으로 각각의 방을 잡았고요. 두 방이나. 아마도 호텔에서 처음 만난 사이일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10월 3일에도 남바라가 이 호텔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장미 향기 나는 여성이 그날 밤 10월 3일 날 밤에 이 호텔에 묵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사는 이렇게 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도쿄로 돌아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자 큰 칭찬을 듣게 되는데요. 결국 그 7월 10일과 10월 3일의 숙박부를 통해서 남바라가 만난 여성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게 됩니다. 그녀는 이 레이코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인데요. 요코하마에서 꽤 큰 미용 살롱과 피트니스 클럽을 경영하고 있는 그 여성이었어요. 그 니타와 리사가 이 회사를 결국 이제 찾아가서 레이코를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10월 3일에 알리바이에 대해서 캐묻자 자신이 그곳에 갔었다고는 하지만 남바라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레이코에게서 나는 장미 향기 냄새를 통해서
그녀가 남바라와 함께 묵은 여자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와 남바라 간에 어떤 접점도 없어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를 이게 밝혀내는 것이 숙제인데요. 이 수사가 난항에 빠질 정도로 아무리 탐문 수사를 해도 레이코와 남바라 사이에는 접점이 없어요. 좌절하고 있는 리사 경찰관에게 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전화를 오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 친구는 어떤 살인 사건의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느라고 풀베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 리사에게 아주 좀 투덜투덜대요. 그러면서 리사에게 그 친구죠. 리사에게 한번 우리 역할을 교환해서 일해보자는 제안까지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니타 형사가 이 머리에 불이 번쩍 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결국 이 그 대화를 들었던 것을 계기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어떤 거냐면 그 레이코와 남바라는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교환 살인의 당사자들이었어요. 교환 살인을 했던 겁니다. 이 미용실과 피트니스 회사를 운영하는 레이코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깥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게 됩니다. 레이코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 여자 때문에 큰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여자만 없어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오사카에 있는 코르테시아 호텔의 바에서 우연히 남바라를 만나게 되고 하룻밤 불장난을 하다가 서로에게는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인물이 한 명씩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교환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남바라가 레이코의 눈에 가시 여성을 죽일 때 레이코는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레이코가 오카지마 교수를 죽일 때 남바라는 교토의 학회에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레이코가 오카지마 교수를 죽일 때 이 계획이 어긋납니다. 하루 먼저 죽이게 돼요. 그러면 안 됐는데 10월 3일에 죽입니다. 10월 4일에 죽이기로 했는데 이 레이코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바라에게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으면 형사들이 공범자가 있다는 예를 들어서 교환살인 한 게 있는지 거기까지 상상은 못했겠지만 형사들이 공범자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될까봐 오히려 허술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어찌됐든 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 리사 경찰관의 덕분으로 이 사건이 잘 해결이 이렇게 해서 되게 되고요. 그 리타 형사는 리사가 코르테시아 오사카 호텔에서 만난 여성 호텔리어의 똑똑함에 감탄을 하게 되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게 이제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그 리사 경찰관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다. 예. 네, 그래서 소설에 보면은 그 리사가 그 나오미한테 다 들은 정보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나오미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그 손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비밀 유지에 맞습니다. 의무가 있잖아요. 예.